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로봇 및 기계업종 담당 멘토 박태혁입니다. 자, 오늘은 LG전자 좀 보도록 할 건데, 오랜만에 봅니다. LG전자. 이 무거운 종목이 오늘 13%나 상승을 해주면서 마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LG전자가 왜 올라갔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좀 보면은, 상승에 대한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혜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냉난방 공조에 관련된 토탈 솔루션을 LG전자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LG전자가 AI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 그 부분에서 수혜를 많이 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의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앞으로도 이제 액침 냉각 시장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할 거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대기업에서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전 종목 모두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보기 전에 우리가 LG전자의 상승을 좀 봐야겠죠.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날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거의 없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거래량이 엄청나게 붙으면서 거의 이제 97,000원에서 11만원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상승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가져와서 기사를 본다면 LG전자가 AI 데이터 센터 전력 효율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자세히 보면은, 현재 주가는 10만 1,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KB증권에서 이제 리포터를 냈는데,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도 15만원까지 올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즉, 그 내용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과 발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LG전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해당 내용을 조금 자세히 가져와서 본다라고 한다면 LG전자의 B2B 냉난방 공조 시스템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북미를 비롯해서 해외 신규 건설 중인 반도체, 배터리 원전 공장에 필수 탑재되는 중앙 공조 시스템인 칠러는 연평균 40% 성장세가 전망이 되어 있어서 가전사업이 추가적인 실적 레벨업을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HVAC 드립니다.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센터 구성 요소와 LG전자가 이제 냉난방 공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것들 보면은 냉각 라인 그리고 보안 라인을 이제 LG전자가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사를 좀 이어서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산업별로 제공될 생성형 AI 데이터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먹는 하마인 AI 데이터 센터 사업자는 향후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렉 전력 밀도와 기술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게 렉 전력 밀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공랭식이 15에서 30kW, 그리고 수랭식이 20에서 80kW, 그리고 직접 냉각하는 게 50에서 100kW, 그리고 우리가 과거부터 좀 들어봤던 액침 냉각 있죠. 반도체 액침 냉각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었는데 침 냉각에 대한 부분들이 50에서 250kW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렉의 전력 밀도가 이렇게 공랭식, 수냉식, 칩 직접 냉각, 액침 냉각 등 이렇게 나뉘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쓸지 모른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렉 전력 밀도가 가장 높아 차세대 기술로 부각이 되고 있는 액침 냉각의 경우에는 LG전자가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액침 냉각 용액을 출시한 GS 칼텍스와 수직 계열화도 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LG전자의 생성형 AI를 실생활에 구현할 자동차, 로봇, 스마트 가전 등 AI 핵심 플랫폼을 웹 OS를 통해서 모두 확보하고 있어서 AI 플랫폼 확대에도 이제 수혜로 기대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LG전자의 올해 매출이 10조 원을 전망을 하고 있고 가전 매출과 영업이익은 31조, 2조 4천억 정도로 전년 대비 5%와 19% 성장을 관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LG전자는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 연평균 ROE도 꾸준한, 그 높은 성장률은 아니지만 연 3% 정도의 평균치의 성장을 있는, 꾸준히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LG전자를 봤을 때 PBR을 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PBR이 0.96배예요. 그래서 1배가 조금 안 돼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고평가가 돼 있는 그런 PBR을 형성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장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AI 관련돼서 냉난방 수의 테마 엮일 수가 있겠고, 앞으로 이제 액침 냉각에 대한 부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적이 받쳐주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LG전자는 이제 생성형 AI를 실생활에 구현할 2024년, 2025년 LG전자의 영업이익이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B2B 냉난방 공조 시스템 매출 증가 영향으로 인해서 약 4.4조 원, 그리고 5.1조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에는 성장이 24% YOY로 따졌을 때 2025년은 16%의 성장을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고, 과거 7년간 2, 3조 원대 영업이익에서 탈피를 해서 실적적인 부분들의 레벨업이 기대가 된다. 즉 LG전자가 지금까지 연간 2, 3조 원대 영업이익에 머물러 있던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실적적인 부분들이 레벨업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주가도 다시 한번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볼 수가 있겠고, 또한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은 유사한 규모 건물 전력 소비에 대비해 한 40에서 100배 정도 수준으로 전력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AI 활동 증가 영향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2026년 기준에 620테라와트시에서 한 1050테라와트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 대비에 이제 최소 35% 이상 전력이 많이 소비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전력 효율화 솔루션 또한 수요를 많이 받을 것이다. 네, 그 부분에서 이제 LG전자를 우리가 수혜주로 꼽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액침 냉각 쪽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AI 서버의 경우에 일반 서버 대비 6배 이상 전력이 소모되는 만큼 데이터 센터 내의 냉각 기술 또한 수요, 그리고 요구사항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현재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가 공랭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AI 서버 증가로 인해서 방열 효과가 높고 데이터 센터 내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 액침 냉각 기술이 차세대 솔루션을 주목을 받고 있어서 2029년까지 25억 달러로 액침 냉각의 시장 규모가 커지는 예상치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열 교환 단계는 이제 액침 냉각 기술에 있어서 핵심 단계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히트펌프 수요 확대가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LG전자의 제품은 업계 최고 수준의 전력 효율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히트펌프의 경우 최대 80%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LG전자의 액침 냉각 솔루션 관련 기술 또한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안에 히트펌프에 대한 부분들도 고사양 기술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노하우, 그리고 액침 냉각 시장 진출, 이 부분들이 엮이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그 부분이 LG전자의 수혜가 되고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LG전자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수혜를 받는지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들을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매물대 라인들을 확인해 본다라면 지금 해당 라인들을 돌파해 줬기 때문에 장기평 라인들을 다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그 위에 있는 매물대, 즉 이전에는 이제 고점들을 형성을 해줬고 주가가 거래량 동반에 21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지지를 받아줬던 라인들, 그리고 돌파를 못하고 돌파 이후에 또 이탈을 하니까 강한 하락이 나왔던 강한 매물대 정라인 이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해당 매물대 라인에서 걸릴 가능성이 높고, 해당 라인까지는 그래도 이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윗꼬리를 달아주더라도 매물대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라인들까지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단기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